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확인 증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특수요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 산정비용 가입 내용 확인서, 그리고 교육통장 관련 약서,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 내용 및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사실증명, 주민등록 초본,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세부터 34세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분들께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취준생이나 무직자도 대출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지만 채무자가 대출 금액을 갚지 못했을 때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건데, 지난해 모 취업 플랫폼에서 일부 청년 구직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취업 준비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라고 물어봤죠. 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쓴다고 응답하신 구직자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비슷하게 쓰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0만 원에서 30만 원 어디에 가장 많이 쓰냐고 물어봤더니 37%가 학원비나 강의 수강료로 쓰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26%가 카페 같은 공간 이용료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15%가 자격증 취득 비용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지만 전체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은 동일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취업 준비하는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음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신사고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진짜로. 어학시험 응시료는 9.4% 올랐고요. 컴퓨터 능력시험은 15%나 인상이 됐습니다. 출판물, 대학교 교재 예외가 아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 사이에서 중고책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인강 수강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어제 오늘이 아니게 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게 취업을 했어. 그러면 연봉을 받게 되겠죠. 얼마나 받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초년생인 직장인 1년차의 평균 연봉은 3,39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에 데이터가 아직 없긴 하지만 2022년, 2023년, 2024년 연봉은 다이나믹하게 올랐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의 연봉은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않았어. 분명히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물가 대비 임금이 낮다 보니까 리볼빙으로 시선을 돌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021년 기준 자료인데 리볼빙 사용자의 36%가 20대에서 30대, 2030이었다고 하니까요. 자, 이 리볼빙 정말 쓰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사고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를 해.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가 이 리볼빙인데 이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좋은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2월 된 만큼 엄청난 금리가 붙어요.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리볼빙의 평균 금리가 못해도 17%에 달한다고 하니까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분들이 카드회사의 마케팅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사고 싶은 거 혹은 내 카드 대금을 리볼빙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오죽하면 금감원에서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고찰에서 안전하게 돈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대출 받으라고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쪼개서 월급을 쪼개서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는 맞아요. 그리고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내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 분명히 발생할 거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걸 카드 값으로 메꾸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당장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는 우리 청년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오늘의 정책 파헤치기 햇살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의 이이사입니다. 햇살론 뉴스. 다른 대출에 비해서 그 허들이 낮아요. 무직자분들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허들이 낮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19세부터 34세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분들께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세부터 34세 이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1년 이하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습 중인 학생,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단기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취준생이나 무직자도 대출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지만 그 쓰임에 따라서 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생활비와 같은 일반 생활자금의 경우에는 1회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년 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에 제한을 걸어뒀어요. 자,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특정 용도 자금의 경우에는 1회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1년에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 또한 역시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 한도가 600만 원이면 최대 금액 1200만 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1년 한도액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자금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올해 각 300만 원씩 2번을 대출을 해서 총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또다시 급전이 필요해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대출했어요. 그러면 올해 600만 원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600만 원은 내년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빌릴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총 한도액인 1200만 원에 딱 맞춰서 빌렸을 경우에는 빌린 금액을 모두 갚았다고 해도 다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자, 해살론 뉴스는요,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비해서 허들은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일반 대출과 다르게 그 금리도 훨씬 낮습니다. 자, 일반은행의 신용대출과 해살론 뉴스 금리 저희 쪽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중의 모 은행의 신용대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최저 3.8%에서 최대 19.9%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요, 고객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이 되죠. 때문에 내 신용등급이 현재 안 좋은 상황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다면 최대 19.9%의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자, 지난해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보니까 5.65% 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최저 3.8% 정도의 금리면 무난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진짜 무서운 건 19.9%. 리볼빙을 하게 되면 몇 프로였어요? 못해도 17% 이상이라고 그랬다잖아요. 하지만 해살론 뉴스는 별도로 이 신용등급을 따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두 최소 3.6%에서 최대 4.5%까지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하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자, 시중 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자, 이게 뭐냐면 대출 원금의 일부를 대출의 만기 기간이 아니라 중간에 일부 갚는 걸 중도에 상환했다 그래서 중도상환이라고 하죠. 자, 희한하게 이걸 중도상환했는데 수수료를 떼가요. 자, 내가 2023년 6월 11일에 3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2024년 6월 10일, 그러니까 1년이 되는 날에 다 갚아야 되는데 미리 내가 돈이 생겼어. 그래서 빨리 이걸 갚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2024년 5월에 100만 원을 미리 갚았어. 근데 거기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보통 2% 정도 되는데 300만 원에서 2% 떼면 6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제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대출액은 꼭 1년 안에 갚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해살론 뉴스에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치기간은 말 그대로 걸어놓는다는 거잖아. 뭐냐면 대출받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즉 원리금 상환을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친 기간이 보증기간이죠. 자, 해살론 뉴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분의 경우로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장 거치기간 6년 동안에는 이자만 갚고요, 최장 상환기간 7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 결론적으로 최장 보증기간 13년 안에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자, 중소기업에 1년 이하로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분들의 경우라면 최장 거치기간 1년에 최장 상환기간 7년 해서 자, 어떻게 돼요? 최장 보증기간 8년 안에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돈을 내가 못 갚았어. 어떻게 될까? 이런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보증료는 채무자가 대출 금액을 갚지 못했을 때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건데, 보증서 주겠다는 거죠. 대신 채무자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인 보증료를 내야 돼요. 자,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측정된 보증료 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출 대상에 따라서 보증료 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 0.5%, 사회초년생분들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찰나이 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자분들은 0.1%의 보증료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보증료율 계산 어떻게 하나요? 대출금 곱하기 내가 해당하는 보증료율 곱하기 최장 보장 기간이 보증료율입니다. 자,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500만 원을 대출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500만 원 곱하기 사회초년생 보증료율은 얼마였어요? 아까 1.0%, 최장 보장기간 8년 곱해주면 40만 원을 보증료로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보증료는요,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미리 입금을 해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햇살론 뉴스의 금리는 보증료율이 적용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모두 고정금리 3.5%로 적용이 되는데 보증료율은 순서대로 0.5%, 1.0%, 0.1% 뭐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총 부담금리 같은 경우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 4.0%가 될 거고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4.5%,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은 3.6%의 부담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사회초년생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500만 원 대출받고 싶어. 그러면 내 총 이자는 얼마야? 이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자,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앞에 계산법을 응용을 해보면 보증료가 40만 원은 선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겠죠. 이후 사회초년생 기준에 따라서 최장보증기간이 8년, 고정금리 3.5%, 거기에다가 보증료 1.0%도 해주고 하면 4.5% 금리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장 보장 기간이 8년에서 1년 거치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갚게 되겠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대출 금액 500만 원에 거치 기간 1년, 대출 금리 4.5%를 적용한 후에 1년 내로 갚아야 되니까 상한 방법 만기 일시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2만 5천 원에 이자가 띵 나오게 됩니다. 자, 1년 동안은 갚으면 되니까 22만 5천 원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18,750원이 될 거예요. 자, 일부 이자만 우선적으로 갚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남은 7년, 이때는 원리금 상환이잖아, 상환 기간이잖아요. 원금 500만 원에 상환 기간 7년, 금리 4.5% 적용하고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을 선택을 해보면 총 이자가 79만 6,875원이 됩니다. 자, 7년을 개월수로 나누면 84개월 정도 되니까 해당 이자는 7년 동안 매달 납입을 한다는 기준으로 84번에 걸쳐서 갚으면 되겠죠. 자, 원금 균등 상환은요,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다가 월별 이자를 합해서 갚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분명히 부담이 돼요. 근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대출 잔금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계획적인 자금 운용 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니까 84개월의 첫 달에는 78,274원 정도 갚고 마지막 달인 84회 차에는 59,747원을 갚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햇살론 뉴스 조건에 부합한 분이라면 먼저 관련 서류부터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확인 증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 산전용 가입 내용 확인서, 그리고 급여통장 거래 내역서, 기타 급여 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및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사실 증명, 주민등록 초본,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류를 다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보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금융교육을 이수하시고 비대면으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앱에서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증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비대면으로 보증 심사까지 받으면 끝입니다. 보증 승인이 됐다면 햇살론 뉴스 협약은행인 기업, 신한, 전북은행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은행도 대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은행에 최종 대출 승인을 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 햇살론 뉴스로 이미 한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냐? 아까 이제 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 대출 한도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요. 한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1,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1,200만 원을 내가 다 쓰지 않았다라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전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철회를 한 거야.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음 신청 시에 부결될 가능성이 없냐? 대출 계약을 하고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청약 철회권을 내가 행사를 하게 되면 5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철회권은 1개월 이내 2회 이상으로 내가 막 쓰게 되잖아. 그러면 신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담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의견들을 교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의 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